두 번째로 이제 이 앱 자체에서 매출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짚어볼 텐데요. 피자헛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피자를 직접 만들고 주문할 수 있는 그 앱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스틸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면 사실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 앱을 실행시키면 이제 피자 도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피자 도우를 멀티터치 기능을 이용해서 늘리거나 줄이면 이제 라지 피자, 미디엄 피자, 스몰 피자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핑을 끌어서 올리면 이제 토핑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치즈도 뿌릴 수 있고 몇몇 가지 과정을 지나서 피자를 주문하면 그것과 동일한 피자가 배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하고 나면 피자헛 레이서라는 게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자헛 배달부가 돼서 이렇게 장애물을 피해 다니면서 그 모션 센서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건데, 피자를 만들고 주문하고 기다리는 전체의 경험을 스마트폰적인 맥락에 녹여서 제공을 한 것이죠. 이제 그 결과 모바일 오더링의 혁명이다 이런 유수의 그 어떤 신문사로부터 찬사를 많이 받기도 했고, 이 앱 안에서만 당시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 많이 확산되지 않은 때인데 그때 이제 한 달에 100만 불 정도의 신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했을 정도로 이제 호응을 얻었고요. 또 하나 이제 크래프트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양사나 CJ제일제당과 같은 그 식료품 재료를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제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약 7천여 가지의 레시피를 담은 앱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크래프트에 무슨 중형 밀가루를 쓰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세련되게 이제 제품을 세일즈를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 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브랜드 앱은 이제 무료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확산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래프트는 이제 1불의 앱을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이 앱을 다운을 받아서 이제 이 앱 자체로라도 100만 불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또 유료로 판매를 했더니 이제 더 관심 있는 사용자들만 몰려서 그랬는지 전체의 또 90% 정도가 크래프트의 회원으로 또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객과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사례인데, 오전에 한준성 본부장님께서 더 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하나랑 일을 하면서 또 지켜봤던 사례인데, 하나은행이 사실은 은행권 중에 1, 2위 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권 중에 최초로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었고요. 이제 그 결과 인위적인 홍보 활동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신문이나 TV에 이제 80에서 100회 정도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고, 또 저희가 약 일주일 동안, 출시 후에 일주일 동안 그 트위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은행과 관련된 글이 한 300건 정도가 올라오더라고요. 반면에 1위인 국민은행과 관련된 글은 한 50여 건에 불과했는데, 내용을 또 보면은 하나은행은 왼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은행 가서 계좌 만들고 왔어요, 인증샷. 아니면 휴면 계좌로 있던 하나은행 계좌를 아이폰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살렸습니다. 사용해보고 주 거래 계좌 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예전에 하나은행이 은행 최초로 24시간 ATM을 개방하더니 이번에 그들이 또 최초로 앱을 내놨다. 그들이 너무 고맙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요즘은 전통 매체들의 기사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왼쪽 오른편의 기사 제목을 보시면 아이폰이 주 거래은행을 바꾼다?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인위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수면 아래서 이제 고객들과 이제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세청이나 법무부나 이런 공공의 앱들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기획재정부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앱을 만들어서 내놨었죠. 시사경제용어사전이라고. 그 결과 당시에 우리나라의 아이폰이 한 50만 대 정도 보급이 됐을 텐데, 그때 출시 후에 한 13만 다운로드 정도가 일어났고요. 이 기획재정부를 이렇게 칭찬하는 어떤 기사들이 또 쏟아지면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공공기관이 어떤 대국민 이벤트를 했을 때, 또 굉장히 이렇게 작은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 한 집단에 20% 이상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낸 적이 있는가 같은 것들을 돌아보면은 잘 만들어진 브랜드 앱이 얼마나 또 고객 혹은 국민들과 친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이제 실제로 앱들을 만들어 보면서 얻은 그 교훈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상위에 3가지 전략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네다섯 가지의 그 기능적인 전략, 이렇게로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모바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앱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웹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저희는 모바일 앱도 하고 있고 모바일 웹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교훈은 보통은 이걸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뭐 이러한 류의 차트를 펴놓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앱은 뭐가 더 낫고 웹은 뭐가 더 낫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표 자체를 초기에 저희가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여기에는 거대한 착시 효과가 존재한다는 걸 저희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표라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기능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왜 스마트폰에 열광했는가 하는 그 본질적인 그 탐구를 해보면 스마트폰만이 주는 고유한 경험, 뭐 UX라고 요즘 표현하죠. 그런 어떤 스마트폰에서 샥샥 넘어간 어떤 직관적인 것, 어떤 감성적인 것, 그러한 효과들 때문에 스마트폰이 급팽창을 한 거였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은 스마트폰이란 개념은 사실 10여 년 전에도 이미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화가 된 건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아이폰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 스마트폰 다음을 제대로 제공을 했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모바일 웹이란 개념도 지금 와서 스마트폰을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인 방법으로서 대두가 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매직앤이나 엔탑이나 EGI 같은 게 사실은 그 웹 서비스들이 모바일 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리 열광적으로 쓰진 않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뭐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바일 웹을 택하는 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만 왜 이제 소비자들이 그 스마트폰에 열광했는가라는 걸로 돌아가서 볼 때 결국은 스마트폰 다음에 더 가까운 앱의 형태를 제공을 하는 게 비용은 다소 더 들 수 있지만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예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초기에 아이폰과 옴니아 폰이 경쟁을 할 때 마찬가지의 프레임을 썼죠.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 스펙을 놓고 뭐 CPU 클락이 더 빠르고 메모리가 2배고 이런 프레임을 우리가 접근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옴니아를 택하셨고 사실은 소위 낚였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보상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옴니아 유저들이 다른 스마트폰으로 갈아탈 수 있게 이제 마치 그러한 류의 착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가장 몸소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 그 유수한 서비스들은 동일한 자사의 서비스를 앱과 웹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두 가지를 다 그 핸드폰에다 설치를 하고 단축 아이콘을 만드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어디에 더 손이 많이 가는가를 보시면 사실 답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마침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발표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데스크탑 PC에서처럼 뭔가 이렇게 키워드를 쳐가면서 뭐 서핑을 하고 검색을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다. 이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정보를 검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앱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러한 어떤 발언에는 뭐 구글을 의식을 했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은 굉장히 직관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오게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아주 직관적이고 쉽게 다가가야 한다. 이제 그런 걸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상위 전략으로 또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은 어떤 한 브랜드나 기업이 앱을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브랜드별로 특화시킨 앱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하나로 아울러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또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얻은 교훈이 있는데 웹은 넓게 앱은 좁게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기존의 웹사이트에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놓고 이제 구미에 맞는 정보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잘 마련을 해놓는 게 미덕이었다라면은 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비단 어떤 물리적인 핸드폰 스크린 사이즈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PC의 프로그램은 시작과 종료라는 개념 철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다가 X를 눌러서 종료를 시키는. 그런데 스마트폰 앱은요, 잘 생각해보면은 포즈와 리즘, 즉 일시정지와 재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애플사나 구글사가 만든 기본 앱들은요, 그 스플래시 화면이라고 하는 로고 화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고 화면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가 종료하는 거를 어떤 전제로 한 기능적인 화면이거든요.
스마트폰 앱은 자주 실행을 시켰다가 필요 없을 때 그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잠깐 내렸다가 필요할 때 또 실행시켰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아주 세부적인 목적에 집중이 되어야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플래시 윈도우가 없는 건데, 그러한 철학에 비추어 볼 때도 비단 물리적인 스크린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앱을 가장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획의 철학은 이제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가 가장 완벽한 모습이다라는 그 철학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했던 사례를 하나를 꺼내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국세청 연말정산 앱을 만들어서 한 50만 다운로드 이상이 나왔는데, 이 국세청 앱을 만들 때도 저희가 처음에 의뢰를 받을 때는 대한민국 국세청이라는 그 컨셉으로 의뢰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철학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대한민국 국세청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뭐 증여세, 상속세, 뭐 현금 영수증, 뭐 자영업 이런 걸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시리즈별로 지금이 연말이니 연말정산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효용을 주고, 뭐 여름에는 현금 영수증과 뭐 소득공제라는 걸로 내고 이렇게 시리즈별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걸 이제 수용을 해주셨고요. 그 결과 이제 정부가 만들어서 앱들이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이제 상위권의 다운로드에 속했던 이제 그런 사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애플사도 이제 주목받는 앱으로 이제 선정을 해주기도 했고요. 다음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이제 저희가 만든 사례는 아닙니다만 해외 이제 밀러 맥주의 사례인데, 밀러 맥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이나 유럽의 펍들은 스탠딩으로 술을 많이 먹기도 하고 이제 시끄럽기도 한데, 그래서 술을 시킬 때 이렇게 뭐 젠틀하게 뭐 이렇게 쉽게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이제 그때 이 앱을 실행을 시켜서 뭐 맥주가 2잔 필요하면 2잔을 입력해서 이렇게 과정을 넘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 화면에 이렇게 전광판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앱을 딱 끼면 교육을 받은 바텐더가 술을 2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걸 해보는 사람도 굉장히 재미있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저 뭐야? 뭐 이러면서 또 밀러를 주목하게 되고, 이렇게 그 술집 안에서의 경험을 잘 관리를 해준 거죠. 만약에 이걸 잘못 기획을 했다면 뭐 밀러 맥주의 역사, 뭐 밀러 맥주의 라인업 이런 어떤 카탈로그나 브로셔 같은 앱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목적을 좁혀서 만들 때 열광적인 반응을 얻더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상위의 전략은 잘 만드시려면은 그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모바일 앱만의 어떤 맥락에 녹여라라는 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또 히트를 쳤던 그 브랜드 앱 중에 이제 콜맨이라고 등산용품을 파는 업체의 랜턴 앱이 있었습니다. 이 앱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의 그 브랜드 가치는 세상을 밝게 비춘다 이런 가치를 갖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동일한 가치를 스마트폰에서 제공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스마트폰 손전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이렇게 폴더를 열어서 이렇게 비춰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것처럼 그 앱을 실행시키면 맨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그 하단에 슬라이더를 쭉 끌어당기면 맨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칠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목적을 잘 수행하고 열광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자신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 제품의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의 에센스가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답게 녹일까를 고민을 했던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카콜라의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코카콜라는 가장 즐거운 순간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브랜드 모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니게임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 쓰십시오 하고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색한 모임 자리가 있을 때 이 앱을 꺼내서 병 돌리기, 뭐 우리는 이제 소주병을 돌리지만 이런 어떤 병 돌리기 게임을 해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라라고 정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앱을 만들어서 이제 가장 즐거운 순간에 함께하는 그 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이게 세 가지의 어떤 그 상위 차원의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정도의 그 기능 차원의 그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바일에 특화된 기능을 고민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 이제 우리나라 특급 호텔 중에서는 이제 최초로 나왔던 웨스틴 조선 앱 같은 경우에 이 앱 같은 경우에 그 영어로도 만들어져서 이제 글로벌 런칭이 된 사례인데,
앱스토어의 트래블 카테고리에 이제 추천 앱으로도 또 선정이 됐던 그 앱인데요. 이 앱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호텔과 그 객실 영업장에 대한 그 소개가 미려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끝이 났다면은 뭐 그냥 브로셔나 카탈로그에 불과하고, 그리고 사실 더 넓은 PC 화면으로 편하게 웹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앱에는 투숙객들이 그 체크인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도 자기가 묵는 객실에 체크인을 해서 룸 서비스를 시킬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그 CRM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라거나, 뭐 나에게 도착한 퍼스널 메시지를 볼 수 있다라거나, 이런 어떤 스마트폰만의 그런 기능들이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제 조선호텔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다운을 받는 뭐 그런 걸 유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세계 푸드의 보노보노의 사례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뭐 메뉴 소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메뉴 소개는 두 번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사진들이 이렇게 슬라이드 쇼처럼 넘어가면서, 키노트처럼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보노보노는 이런 걸 파는 데구나 정도만 스토리텔링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모바일 고유의 기능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화면에 보시면 이제 스탬프보드라고 해서 커피숍에서 스탬프를 받는 것을 이제 스마트폰에서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배지라고 해서 미션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와서 와인을 시켜본 분들에게는 와인왕이라는 배지를 드리고요. 뭐 보노보노가 매장에 4-5개가 있는데 4-5개를 다 방문한 분들께는 또 무슨 왕 이런 배지를 드리고, 이 배지들이 모이면은 그 실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굉장히 파격적이게 발급을 합니다. 뭐 와인 한 잔에서부터 아니면은 뭐 1인 식사권까지 되게 이렇게 많은 걸 발행을 하는데, 또 그럴 수 있었던 왜냐면은 이제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혼자 와서 밥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미끼 상품들을 파격적이게 던져도 그로 인해서 2명에서 4명까지 고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더라 라는 게 있어서 이제 또 그런 과감한 정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앱도 지금 보노보노 매장에 방문을 해보시면은 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셜미디어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기능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소셜미디어라는 게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소셜미디어는 나 혼자 쓰도록 만들어지는 이건 개인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쓸 수 있으면 그게 소셜입니다. 너무 어렵게 혹은 어떤 기능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이게 나 혼자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쓸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만들었던 하나대투증권의 피가로 케이크라는 앱을 보면은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대투증권이 연 60억 이상을 들여서 피가로라는 컨셉으로 TV 광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캐릭터를 차용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그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스텝으로 케이크 베이스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케이크 베이스를 10가지, 15가지 중에 고르면 그 다음에 케이크에 올릴 수 있는 토핑들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제 초를 23개 이런 식으로 꽂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을 선택하거나 내 목소리로 노래를 녹음을 해서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를 입력해서 이제 뭐 자기야 생일 축하해 이런 걸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초를 터치해 주세요 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를 터치를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불이 켜지고 이 불빛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불이 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초를 불어서 꺼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후 불면 그걸 인식을 해서 촛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메시지와 음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대투증권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모션 메시지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앱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쭉쭉 따라가 봐도 재밌지만 보내기라는 기능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있는 유저들끼리 케이크를 만든 걸 보내고, 받은 사람은 초를 터치해서 킨 다음에 후 불면 꺼지고, 그 다음에 하나대투증권 광고가 나오고, 이게 저는 소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트위터, 페이스북이 소셜이 아니고요. 물론 저희도 뭐 이메일로 스틸 이미지를 보낼 수 있거나 아니면 트위터로 스틸 이미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은 넣긴 했지만, 꼭 거기에 너무 이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보노보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을 넣었고, 이게 저는 소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회사 중에 이투스의 워드마스터라는 영어 앱을 저희가 만들기도 했는데, 이 앱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많이 팔린 그 영어 고등학생 대상 영어 교재인데요.
이 앱을 가지고 그 교재를 공부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나의 학습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학습 결과가 이투스의 서버에 올라가서 지금은 아직 웹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웹 버전으로 만들어졌을 때 학습의 결과를 공유를 하면서 내가 틀렸던 단어만 웹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점수를 가지고 랭킹을 매긴다라든지 이런 어떤 소셜 게이밍 요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 전략으로는 이제 업데이트 시스템, 이제 CMS라고 하죠. 이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올리고 나면 사실 컨텐츠를 수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CMS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받게끔 하시면은 앱의 UI가 바뀌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용을 이제 서버에서 푸시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그게 적용된 사례로 저희가 만들었던 미래에셋의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한 해 거의 이제 가장 긴 시간 동안 만들었던 앱인 것 같은데요. 이머징 마켓 익스퍼츠라는 앱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앱은 미래에셋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회사지만 이제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그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TV나 뭐 신문 광고 같은 게 아니라 참신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미래에셋이 내세우는 비전이 이제 이머징 마켓 전문가인데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데서 유료로 제공되는 수준의 양질의 정보와 예쁜 차트들을 매일매일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오브 더 데이라고 해서 금융과 관련된 차트나 뭐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제공이 되고 있는데 미래에셋의 전 세계 인도나 이런 데 있는 전문가들이 입력을 하게 되고요. 예약을 걸어놓게 되면은 예약된 시간에 이제 매일매일 배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 자체는 한 번 올렸지만 데이터는 매일 갱신이 되는 그런 구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미래에셋의 그 CMS라는 그 관리자 페이지의 어떤 캡처인데요. 이렇게 자료를 작성을 할 수 있다라거나 또 권한을 통해서 누구는 작성만 할 수 있고 누구는 발행 승인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서울과 인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바일 웹의 요소를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언뜻 들으셨을 때 제가 처음에 앱이냐 웹이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웹이냐 앱이냐 그 어떤 기본 베이스를 택할 때 고유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앱을 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 요소마다 모바일 웹이란 요소를 채택함으로써 경제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일부 부분, 즉 모바일 웹으로 해도 사용자는 이게 앱인지 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요소마다 이제 웹으로 구축하심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런칭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LG 아트센터 앱 같은 경우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앱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좌석을 조회한다라든지 공지사항을 본다라든지 이런 아주 정적인 페이지들은 모바일 웹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버에서 내용이 바뀌면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각각 고치지 않아도 되고 개발 공수도 좀 낮출 수 있었던 그런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소별로는 그 모바일 웹을 잘 활용하시면 이제 스마트폰 다움을 제공하면서도 이제 어떤 경제성을 얻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왼쪽에서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미래에셋 앱 같은 경우에 이제 앱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데이터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 유저가 아니신 분들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그 차트 오브 더 데이라는 화면은 모바일 웹으로도 동시에 이제 퍼블리싱을 해서 보내기라는 걸 누르면은 이제 앱이 없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식으로 이메일로 날아가서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보완하는 요소로서 이제 모바일 웹이 같이 녹아졌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의 개방성을 제공하라라는 게 마지막 그 기능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저희가 또 국세청이나 법무부나 외교부 같이 그 공공기관들이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어떤 데이터들을 남들이 그냥 갖다 쓰면은 이게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폰 방사능 정보 앱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차단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가지 않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보지 왜 이걸 니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함부로 쓰느냐라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게 맞지 않죠. 이제 과거의 개념은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누군가가 창의적인 서비스를 만들면 이 데이터의 원 저작권자가 원 제작자가 뭐 원자력안전기술원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오히려 더 그들의 레퓨테이션이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어떤 깨어있는 사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서울버스 앱도 이제 그 버스 노선 정보를 가정하니까 이걸 차단을 해가지고 여론의 분매를 막고 그래서 이제 열어줬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열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 데이터만 잘 제공을 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알아서 앱이나 웹으로 만들어주면 그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스마트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정보 약 60여 가지 정도를 오픈된 데이터베이스로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앱이나 웹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표창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정 기간 동안 그 독점적인 저작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개방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준비된 강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지난 1년간 느낀 어떤 크고 작은 그 교훈들을 지금까지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나 트위터를 통해서 더 질문을 해주시면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